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된 감축 하한선 22,000명 조항은 이미 2달 전에 효력이 끝났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상임위의 핵심 보좌관은 26일 VOA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8,500명이라는 특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겁니다. 상하원의 법안 조정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상하원 이견이 없어 기존 내용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2,000명 조항에 대해선 효력이 없어졌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었지만 지난 9월 30일 2019 회계연도 종료로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고 주한미군 규모 28,500명 이하 감축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방장관은 규모 감축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원 군사위원장은 영내 안보 환경이 변한다면 규모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level of troops are there for a specific purpose now, and that purpose would be reduced, and the troops should be reduced at the same time.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집중되면서 국방수권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비건 대표와 모르글로프 차관이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 과정에 대한 현재 상황과 전망을 논의했으며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진전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국들이 조율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일부 상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문제 해결 로드맵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역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도의 민간단체 ORF의 두루바 자이샨카 미국 국장은 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제사회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주변국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폐쇄적인 통치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A truly global power that has a very closed system of governance. And so even when decisions are made in Beijing, they're viewed with a great deal of suspicion. 자이샨카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상호주의가 부족하고 영토 수정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 등의 접근으로 638차례나 출격했던 사례가 거론되면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도 지적됐습니다. Even through the Japan-China relations has been improving since 2017. The China's military activities have not changed. 최근 평양을 다녀온 필리핀의 데라 살레 대학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want to make sure that Beijing is essentially the end point of any kind of diplomacy. What the Chinese want is this: all roads should lead to Beijing. 헤이디리안 교수는 특히 과거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미북 대화 시작 뒤 중국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게 회람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북핵 해결 실무안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게 보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합당하게 해결되도록 비핵화 일정 등 모든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중국의 개입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해외 자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비어 씨 부모가 언급한 독일 내 호스텔과 같은 해외 공간을 활용한 자산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은행 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우선 거론한 북한의 해외 자산은 독일 호스텔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폴란드 내 자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독일 호스텔은 물론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내에 운영 중인 임대업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북한의 현지 대사관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행위입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영사관 주소로 등록돼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회사와 파키스탄 내 공관도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키스탄 내 북한 공관은 주류, 즉 술을 취급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원비어 씨의 부모는 일단 이런 북한 자산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discover,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원비어 씨 부모가 언급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내 은행의 북한 계좌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산은 북한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인정되거나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이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해당 국가 현지인의 이름을 차명해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북한의 자산으로 확인돼도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강제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They're going to have to overcome some significant challenges, starting with the fact that not all foreign countries are going to be eager to recognize a judgment against a foreign government in an American court.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여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임 자문관 역시 다른 나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allenge for the Warmbier family is getting the countries where the North Korean money appears to be located to cooperate. I mean, the North Koreans are smart. They've always gone to money laundering safe havens like Switzerland and Russia.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다며 유엔 등 더 조직적인 차원에서 원비어 씨 가족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은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인권법상 모든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노르웨이 인도주의 단체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가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대인지뢰 금지 협약 4차 평가회의에 앞서 공개한 2019 지뢰 제거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국 영토에 매설된 지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한국 군인 2명이 판문점 근처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에 크게 다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북한을 지뢰 사용 의심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 4차 평가회의는 북한은 지난 4년간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한 전 세계 3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단절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하트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26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치를 좋아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017년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폐쇄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개관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